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 일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 시간이 조금 있어서요. 1시간 정도 오늘 여유가 있네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있네요. 천천히 강의할게요. 몇 쪽 할 거죠? 죄송해요. 78쪽 할 거죠. 78쪽. 자, 1품 78페이지. 이제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제목을 보니까 이제 1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설명할 부분이 좀 많아요. 여기 문제는 나중에 풀겠고요. 개념을 조금 이제 좀 길게 설명해 드릴게요. 실근의 부호. 이제 오른쪽 가면 이제 근의 오른쪽 가면 근의 분리를 배우는데요. 왼쪽은 이제 근의 부호, 오른쪽은 이제 근의 분리인데 이게 내용이 참 달라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실근의 부호를 잘 이해해야 그리고 이제 근의 분리도 이제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자, 일단 요 부분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일단 2차 방정식이 하나 주어지겠죠. 일단 실계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a, b, c는 이제 실수라는 이제 전제 조건에서 시작해요. 실수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근의 부호에 대해서 출제자가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을 딱 줄 거예요. 이제 어떤 결론을 딱 줄 거예요. 어떤 결론을 딱 줄 건데 그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이런 이제 단원에 이 단락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결론을 줘요. 어떤 결론을 이제 주는데 그 결론이 이제 참이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조건을 이제 만족해야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결론을 주는가 그것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좀 천천히 해도 되죠. 이제 시간이 안 쫓기는데 평소에보다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안 쫓기는 날도 좀 급하게 지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주느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결론을 줘요. 어떤 첫 번째가 이제 스텝 1이 이제 두 군이 모두 이제 양수이다 이런 이제 결론을 주고요. 또 스텝 2는 이제 두 군이 모두 이제 음수이다 이런 조건을 또 주고요. 스텝 3는요. 두 군이 이제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줘요.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제 스텝 3를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건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런 이제 내용들을 주는데 일단 이제 이런 이제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두 군이 모두 양수이다 했을 때 어떤 전제 조건이 성립해야 될까를 물어볼 거예요. 일단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건 실수에서 논하겠다. 근이 실수. 이제 허수는 이제 양수다, 음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으니까 부호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두 군이 모두 음수이다라는 것도 이제 실수에서 다루겠다는 얘기죠. 부호가 다르다도 실수에서 다루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군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이 실계수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만족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란 말이 있으면 D가 0보다 커야 될 건데 이 두근이라는 것이 이제 서로 다른과 중분을 포함하고 있는 게 서로 다른과 이제 중분 서로 같은 다른과 같은을 같이 말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서로 다르다고 만약에 명백하게 주어져 있으면 D가 0보다 크겠죠. 하지만 두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을 했을 때 야일은 근이 이제 실수라는 이제 조건만 만족시켜주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를 만족시켜주진 않아요. 야일은 이제 두 근이 실수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두 근이 실수. 야이로는 부족하다 이거죠. 이 전제 조건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랬을 때 이제 두 근의 이제 합과 두 근의 이제 곱을 이제 조사해서 이제 저 결론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를 이제 만족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우리가 이제 근거계수의 관계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구했을 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일단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두 근이 이제 부호가 같다는 얘기죠. 부호가 같다. 알파가 플러스면 베타도 플러스. 알파가 마이너스면 베타가 마이너스. 이런 부호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이만으로는 두 근이 부호가 같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까 야이가 또 도와줘야 돼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돼요. 요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버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 결론이 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만약 야이가 없어버리면 뭐 알파가 만약 2고 베타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0보다 크잖아요. 하지만 우리 두 근이 모두 양수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만약 야이만 있어도 안 되죠. 야이만 있어버리면 두 근이 모두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두 근이 이렇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야이를 다 이렇게 조사해줘서 이게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야이가 또 없으면 큰일 나요. 두 근이 실수란 말 없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알파를 2 플러스 3i 베타를 2 마이너스 3i라고 보면 허수끼리 더해도 0보다 큰 거잖아요. 더해도 허수끼리 곱해도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0보다 커버린 거잖아요.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음수이다는 실수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판별식이 이제 D가 판별식이 D가 0보다 크다가 확실히 잡아져 있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판별식이죠. 잡아줘야 돼.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이런 말 나왔을 때 판별식 두 근이야 두 근의 곱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이를 읽을 때 그냥 판별식도 이제 D니까 두 이렇게 읽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두두를 조사하자. 선생님한테 어렸을 들을 때부터 배운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파이브두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두두두두두 이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실근의 부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할 때 두두두를 조사하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에도요 역시 실근임을 일단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알파 베타가 0보다 크다는 조건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야이는 이제 0보다 작아야겠죠. 어느 한 조건도 없어버리면 이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는 결론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야이가 없어버리면 마이너스 5 플러스 2도 0보다 작은데 두 근이 모두 음수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류를 막아주기 위해서 항상 야이가 있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애들이 아주 이제 잘해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 또는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이런 말 나오면 두두두를 조사하겠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아주 잘하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랬을 때는요 두두두를 다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 말할 때는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야이만 조사하면 돼요. 야이만 세 번째 두만 조사하면 돼요. 두두두 조사가 아닌 두 조사만 하면 돼요. 두 조사만.
왜 그러냐? 두근의 분만 조사하면 되느냐면 우리가 이 실계수 방정식에서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 말 자체가 이 실계수 방정식에서 이렇게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나왔을 때 얘네들을 곱해보니까 항상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실계수 방정식에서 알파 베타가 이 0보다 작다는 말이 이런 허수를 지금 배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허수가 나오는 경우를 이제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현례복수수 형태의 두근이 나오는 형태를 벌써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이 항상 이제 D가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들이 어려워하죠. 야이만 조사하면 자연스럽게 D는 0보다 크다는 게 따라옵니다. 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이 말이 그냥 근이 두 개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이 두 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좀 이따 다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라는 것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알파 베타가 0보다 이제 작으려면 아까 치면 2 플러스 3i, 2 마이너스 3i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게 나오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가 뭐 2, 베타가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 말 자체가 D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건 이제 수학적이지 못하는 거고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때 이 판별식을 이용해서 설명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은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그러면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판별식이라는 것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B라는 것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리고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것은 AC 곱하기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AC는 0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 양수니까 무조건 이제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이 알파 베타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 나왔을 때 두 분의 곱만 조사하면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애들이 물어보죠. 두 분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두 분의 합은 0보다 커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 돼도 되는 거잖아요.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왜냐면 두 분의 부호가 다를 때 y'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돼도 되는 거고 y'가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3 돼도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게 돼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지금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이 나왔을 때 y'만 조사하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걸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스텝 3를 분류해서 결론 내리면서 마칠게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이제 좀 이따 같이 문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는 2차 방정식의 이제 실근의 이제 부호는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그래도 편하네요. 근데 마음이 편하니까 조금 졸린 게 있네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미리 와서 공부하는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인데 ax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a는 당연히 0이 아닐 거고 a, b, c는 실수일 때 우리가 이제 두 군이 모두 양수이다. 선생님이 이제 두 번째니까 두 군이 모두 양수이다. 두 군이 모두 음수이다.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2다 이렇게 된다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조사해야 될 거는 이제 D 판별식 D와 그리고 두분의 합 그리고 두분의 곱을 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DDD 두두두 이렇게 얘기한다. 원래 DDD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두두두 얘기합니다. 그래서 Y를 때 이 D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고 D가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만약 서로 다른 말이 있다면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다면 D가 0보다 커지겠죠. 서로 다르다는 말이 있으면 D가 0보다 크겠죠. 그리고 두분의 합 이제 두분의 합 두분의 곱 두분의 곱을 조사할 건데 두분의 곱은 항상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두분이 모두 양수일 때는 0보다 크고 두분이 모두 음수일 때는 0보다 작다 이거죠. 그렇게 조사하라 얘기예요. 조사. 근데 두분의 부호가 다를 때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조사하면 된다. 왜냐면 이 말이 두분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 때 Y만 조사하면 당연히 판별식은 D는 0보다 커진다 이 얘기예요. 두분을 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데 D가 0이 될 수 없죠. 중분인데 어떻게 이제 곱해져가지고 이제 0보다 작은 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야이를 나왔을 때 야이가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애들이 선생님 그 야이를 이제 이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해서 야이는 어느 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조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끝내놓는데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놓는데 선생님 왜 그렇게 지금 야이가 이제 0보다 작은 거 나왔을 때 선생님은 왜 야이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큰 것도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실계수 방정식에서 한글이 허근이면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이 i면 다른 글은 마이너스 i고 다른 글이 큰 글이 3i면 다른 글은 마이너스 3i고 다른 글이 2 플러스 3i면 다른 글은 2 마이너스 3i일 건데 이런 두 개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인 거니까 i도 이제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얘도 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요. i도 0보다 작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분이 나왔을 때 만약 내가 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았을 때 중분이 나왔다고 치는데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i 곱하기 i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이거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전제 조건이 지금 실계수 방정식이에요. 너무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x제곱 마이너스 2ix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n은 이제 실계수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실계수 방정식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방정식의 실분의 물어볼 때 전제조건 실계수 방정식에서 두근이 모두 양수이다 할 때 세 개 조사하고 두근이 보다 음수일 때 이제 세 개 조사하고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고 할 때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것만 조사하면 야이 자체에 누구도 조사한 거다. D가 0보다 큰 걸 조사한 거다. 그리고 야이는 이 의미가 없다. 두분의 합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분의 부호가 다른데 이제 이거를 또 두 개로 나눠서 주는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 출제자들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두분의 부호가 다른데 만약 이제 양의 근이 절대값이 음의 근이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조건이 있거나 또 이제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이 절대값이 이렇게 더 어려워 어쩔 수 없다. 양의 근이 절대값이 또는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이 절대값보다 크다. 양의 근이 이제 절대값보다 크다. 이렇게 주었다고 칠게요. 이랬을 땐 좀 하나 더 조사해줘야 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말이 있을 때는 알파, 베타가 이제 0보다 작다. 이 말만 조사하면 되지만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런 말 나오면요.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큰 거예요. 무슨 양의 근의 절대값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이런 형태. 음의 근의 절대값이 양의 근의 절대보다 크다 보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마이너스 5면 A가 상당히 큰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이제 두 분의 합이 의미가 생긴다. 그럼 어떤 이제 양의 근의 절대값이 또는 음의 근의 절대값이 뭐 크다 이런 말이 있을 때 두 분의 합이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둘 또 양을 나눠주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잠깐만 좀 볼게요. 일품책을 선생님이 조금 봐야. 자 일품책도 모든 책과 똑같이 잠깐만요. 좋아요. 일품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변환돼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먼저 아시겠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이 되어 있을 때 두두두 조사하자. 두두두 조사하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다 할 때 두두두 조사하자.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할 때 끝에 있는 두 근의 곱 두만 조사하자. 그리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말을 했는데 뒤에 좀 추가적인 말이 붙었어요. 음의 절대값이 크다 또는 음의 절대값이 크다 양의 절대값이 크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두 근의 합까지 조사하자. 이게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78쪽 이제 왼쪽 개념 강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좀 천천히 해서 그런지 좀 편한데 좀 졸릴 수도 있었겠네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